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권은 물론 범죄 피해자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왔는데 이 대통령은 사필 귀정이라며 그대로 의결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직접 수사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필연적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수십 년간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왔다며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이라고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왔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최근 국민 61%가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조사 결과도 있었지만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본회의 처리 나흘 만에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보안 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도 전면 금지됩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검찰의 예외적 보안 수사권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러나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과 맞물리며 개정안 의결과 함께 검찰에 대한 강경 발언까지 쏟아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문제가 생기면 개정안을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법안이 의결되자 국회를 찾아 개정안이 국가의 폭력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악법을 그대로 통과시킨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자 국회를 찾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는 국가폭력 사태가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태는 국가폭력의 사태라고 생각을 해요. 변호사도 반대하고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지금 난리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이거 누구를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달라며 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호소했던 김 씨는 국무회의 발언에 화가 나 손이 떨렸다며 회피형 대통령의 모습이 불쾌했다고 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토론회를 가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민 안전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전 국민의 삶을 근저당 잡은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국민들이 거부할 겁니다. 국민의힘도 긴급 토론회를 열고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걸 성토했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대통령 제2요구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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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정권을 거부할 것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자신의 공소기각과 보안수사권 폐지를 맞교환한 추악한 거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한 주간 법조계 주요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양 기자, 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아무래도 70년 넘게 이어진 수사 체계가 바뀌는 건데 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뭐고 어떤 의미가 담긴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말씀대로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의 수사 관련 규정에서 검사라는 단어를 모두 뺀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모든 수사권이 지금 사라진 거고요. 이런 변화는 1954년에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그야말로 체제 자체를 바꾸는 대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문제인 게 검사의 보안수사권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보안수사권이 폐지됨으로써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검사가 사실 피해자를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의 거부권 요구를 일축하고 사필 규정의 조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구체적인 쟁점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이 민주당이 막판에 좀 끼워 넣었습니다.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이 조항을 놓고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공소기각을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이제 공소기각이라는 게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번에 이 끼워놓은 조항은 법원에서 공소기각을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한 겁니다. 공소기각이라는 것은 유무죄 판단을 하기 전에 이 공소제기 절차가 흠결이 너무나 크다라고 해서 법원이 그냥 재판을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말합니다. 네. 이전에는 아주 중대한 명백한 위법이 있었을 경우 이를테면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됐다든지 기소가 이중으로 됐다든지 재판권이 없다든지 이런 사유들만 법정이 돼 있었는데 여기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서 이 소추가 제기됐을 때 그리고 검사가 소추 재량을 일탈했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불명확하고 법원이 판단하기 나름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네. 이거는 사실 그동안에 이 형사소송법 논의에서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이 민주당 안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안에만 있었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이게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기각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 이거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 이 법조계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은 이제 헌법 84조에 따라서 대통령 재판이 정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판이 재개가 된다고 하면은 모든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인 만큼 이 대통령 재판이라고 해서 배제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김용민 의원도 이 대통령 재판에도 적용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과연 이 조항을 적용을 해서 공소기각 판결이 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판사들은 제가 어제 의견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네. 좀 신중한 입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판사들 입장에서도 이 공소기각이라는 결정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기관의 소추권을 굉장히 조금 무시하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불명확한 그 개념에 기해서 공소기각하는 판단이 굉장히 신중하지만은 다만 이론적인 가능성은 열려 있다. 기존의 명백한 사유와 달리 이런 불명확한 사유에 기해서도 판사가 그렇다고 판단을 하면은 공소기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렸기 때문에 일단 이론적 가능성은 열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 형소법 같은 경우는 위헌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법조계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위헌 논란이 사실 기존에는 이제 위헌 논란이 주로 검찰 내부에서 나왔는데 이번엔 좀 양상이 다릅니다. 네. 형사법을 전공하는 학자들이라든지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장 청구권자를 헌법에서 직접 검사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법에 따르면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맞는데 경찰이 신청을 해야만 그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 가부만 결정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법이 규정이 되다 보니까 네. 아 이거는 헌법상 영장 청구권,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필요한 강제수나 이런 데 있어서 검찰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야당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위헌 심판해야 된다. 헌재 지금 위헌쟁의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위헌 심판 받을 수 있는 거긴 합니까? 일단 청구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떤 형태로든 헌법소원이든 아니면 권한쟁의라는 거는 한 기관의 어떤 행위가 다른 기관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권한쟁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서 이제 2023년에도 이제 비슷한 형태의 권한쟁의가 있었는데 그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했다 이런 주장이어서 수사권이라는 것은 뭐 헌법상 권한이 아니다라는 인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헌법상 영장 청구권이라는 그런 이 명문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검찰의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이걸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범죄 피해자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검찰의 어떤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가 어떤 식으로 저에게 영향을 미칠지 이걸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이 가명 김진주 씨가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검사가 보안 수사 과정에서 죄명이 바뀌기도 하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여지가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돌려차기 사건도 원래는 상해 사건으로 송치돼서 그렇게 다뤄질 뻔하다가 결국 강간살인 미수로까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수사를 더 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 범죄 사실이 더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되고 그만큼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형소법이 개정된 걸로 몇몇만 혜택을 보고 오히려 다수는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앞으로 감시를 잘 해보겠습니다. 양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해 여러 가지를 우려하는 모습이 취재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서 판사들과 담소하다 나온 건데요.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도 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는 건의하지 않았을까요?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장으로 들어섭니다. 회의 시작 전 판사와 환담을 나누며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걱정이다 진짜. 오늘은 착각하겠는데 앞으로 문제죠. 걱정이다 진짜. 여당 주도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다고도 말합니다. 당의 입장이 있으니까 제가 대놓고 뭐 할 수 없고 정말 이 절차 정당성 훼손되지 않게 없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뭐 완전 이렇게 바꿨는데 승인 몇 번 하고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문제가 많을 거라며 판사들이 재판을 수사하듯이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운영하게 되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사실 판사님 수사하실 때 재판하면서. 앞서 정 장관은 여당 당론인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이었지만 개정 형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공식 자리에서 담소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며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하지 못하고 기소할 경우 재판이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니 잘 대비해달란 취지였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